안녕하세요. 켈리치 부동산 장재호 공동대표입니다.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3주가 조금 지났는데요. 짧은 시간 치고는 그래도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새 정부에서 어떤 세금 관련 법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런 데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이 관련 부분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그런 데 대한 좋은 정보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진훈회계법인의 윤계훈 회계사님을 모셨습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훈회계사무실의 윤계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네.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아서 아직 뭐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감도 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현 정부가 내세우는 어떤 그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그 방향이 또 앞으로 우리 개개인한테 미치게 될 그런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 전망을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 정부가 선거 때 내세웠던 어떤 그 공약 그리고 지금 추진하는 어떤 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네네. 그럼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난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내세웠던 공약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려 볼게요. 네. 첫 번째는 TCJA라는 법안의 연장과 확대입니다. 네. TCJA란 2017년 트럼프 1기 때 도입한 법령인데 네. Tax Cuts and Jobs Act의 줄임말로서 세금을 줄이고 네. 일자리를 늘려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취지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간단하게는 트럼프 액트라고 얘기하는데 네. 2018년 1월부터 시행이 되어서 네.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고 원래는 2025년 말로 사라지게 되어 있는 법령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연장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하나는 현재 연방 소득세율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1기 이전에 개인 연방 소득세율은 네. 10%부터 최고 39.6%까지 네네. 7가지 각각 다른 웨이시 소득 구간별로 있었는데 네네. 방금 말씀드린 그 트럼프 액트에 의해서 그 네네. 레이트를 전반적으로 다 낮추었고 네네. 이 중에서 최고인 39.6% 최고 세율 39.6%에서 네네. 37%로 네네. 2.6%나 낮아져서 네. 사실 많은 납세자들이 그 혜택을 받아왔어요. 아, 트럼프 대통령이 재당선이 되면서 네네. 이 법령을 연장을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걸 영구화시키겠다라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네. 현재 그 납세자들이 내고 있는 이 세율이 2018년도 이전 세율하고 비교해서 조금 더 낮은 세율로 이렇게 그렇죠. 내고 있었었는데 네네. 2025년도 즉 그러니까 올해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렇게 종료될 그런 예정이었었는데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다시 당선이 되면서 이제 이것이 연장이 되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바에 의하면은 이게 또 영구화까지 이렇게 가능할 수 있다고 그렇게 네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근데 영구화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요. 또 다른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확률도 당연히 있지 않을까 그럴 싶어서요. 수 있죠. 예. 왜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그냥 영구적으로 만들지? 네. 이거 왜 2025년에 사라지게 8년 만에 사라지게 했을까?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먼저 알아보면 네. 예산 관련 법안을 그때 이제 그 당시에 통과시킬 때 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특별한 입법 과정을 통해서 네네. 단순 과반수 51표 이상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인데요. 네네. 이거를 이제 버짓 레컨실리에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네. 이 버짓 레컨실리에이션을 사용하면 일반적으로는 상원에서 60표의 찬성이 있어야 법안이 통과가 돼요. 네네. 그런데 이제 버짓 레컨실리에이션을 사용을 하면 네. 51표만 있으면 통과가 네.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쉽죠. 네. 간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통과를 시켰는데 네. 이러한 법안이 미국의 부채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면 그런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셋이 되도록 네. 사라지도록 그렇게 네.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상하원 모두 이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트럼프 액트의 연장은 뭐 너무 쉽겠죠. 거의 네네. 확실시 되고 있고 영구화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궁금해지는 게 하나가 생기는데요. 이제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데 대한 질문인데요. 네네. 막연하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더 세율이 더 높게 적용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네. 예를 들자면은 구체적인 예를 하나를 들어보자면 뭐 연소득이 47,150불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높은 소득 같은 경우에는 22%가 네네. 차지되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낮은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12%가 이렇게 차지되는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좀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게 만약에
내가 버는 연소득이 47,200불이다. 이렇게 네. 되면은 이제 그 구간을 나누는 그 threshold에서 한 50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건데 그 50불 차이 나는 것 때문에 나는 이제 10% 이상의 10%가 넘는 그 세금을 더 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정의된다면 그러면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억울하고 그런 그렇죠, 생각도 좀 그렇죠. 드는데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실제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손님들 중에 뭐 그래서 이만큼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이만큼을 좀 줄이겠다 뭐 이렇게 네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네네. 일부는 맞고 일부는 다른 거는 네. 이 미국의 그 연방 소득세는 네. 이렇게 계단식으로 누진세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세금이 하나의 레이스로 결정이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신데 사실 그렇지 않고 네네. 일적 소득 구간에 따라서 네네. 10%부터 시작해서 현재 가장 높은 37%까지 네. 각각 소득 구간에 따라서 다른 레이스로 계산이 된 후에 그 모든 합을 다 해서 그 소득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네. 어떤 싱글 납세자가 네. 이제 58,000불의 과세 소득이 있다고 했을 때 네네. 올해는 이게 11,600불을 소득 구간으로 나눴어요. 네네. 이 그 소득 구간은 해마다 IRS가 발표를 합니다. 조금씩 달라져요. 네네. 근데 싱글일 경우에 올해는 11,600불까지 10%의 레이시 적용이 돼요. 네네. 그리고 이제 11,601불부터 네. 아까 말씀하신 그 47,150불까지는 12%가 적용이 돼요. 그리고 이제 47,151불부터 네네. 이분이 지금 58,000불이 소득이 있다고 하시니 네. 58,000불까지는 22%. 그래서 이제 각각 그 구간별로 계산된 세금을 합친 것이 이분의 소득세가 됩니다. 네, 제가 조금 더 벌었다 그래갖고 왕창 더 내거나 그렇죠. 이런 상황은 네, 그건 아니라는 아니고 거죠. 이제 네. 그 앞으로 더 벌 금액이 생기면 그 네. 금액은 그 마지널 레이시라고 가장 높은 세율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네. 훨씬 오해가 좀 풀려서 다행이네요. 네, 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트럼프 네네. 행정부의 어떤 그 선거 공약, 대표적인 선거 공약에 대해서 좀 더 계속 설명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TCJ의 연장에 대한 공약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은 그 개인 세율의 뭐 낮은 세율을 연장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거 외에 이제 확대하는 공약으로는 솔트 공제 한도, 솔트 네. 리미테이션의 폐기라는 것을 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솔트는 소금이 아니고 소금 아니에요. 스테이트 앤 로컬 텍스의 줄임말로서 네. 우리가 이제 기본 공제가 아닌 항목 공제를 사용할 때 네. 뭐 많이 아시잖아요. 기본 공제, 항목 공제는 많이 아실 텐데 네. 헌금이나 모기지 이자처럼 네. 공제할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스테이트 주정부 세금, 네. 주정부에는 인컴 텍스나 세일스 텍스 또는 재산세, 네. 로컬 정부에는 재산세 이런 것들을 이제 항목 중에 하나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네네. 그거를 이제 트럼프 1기 때 네. 너무 많은 이제 브레이크를 줬잖아요. 세율도 낮춰주고 네네. 그리고 또 뭐 기본 공제액도 거의 2배로 늘려주고 그랬기 네. 때문에 이거를 이제 조금 제한을 뒀어요. 그래서 부자들한테 좀 불리하게 네. 주정부 세금이 높은 주에 이제 캘리포니아, 뉴저지, 뉴욕 같은 데 사는 분들한테는 불리하게 네. 그리고 또 주정부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들이나 네네. 재산세를 많이 내시는 큰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네. 매우 불리한 법안으로 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뭐 한 3만 불 정도 이런 세금이 있었다. 네. 근데 그거를 10,000불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 솔트 리미테이션을 폐기를 해서 네. 지금까지 그분들이 내셨던 모든 주 소득세와 네네. 집 재산세를 전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제 주 정부 세금을 많이 내고 계신 분들이나 네네네. 아니면은 뭐 비싼 집을 사셔가지고 재산세를 많이 내고 계셨던 분들이 네. 앞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질 수 그렇죠.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뭐 또 다른 공약 두 번째 공약으로는 네. 특정 소득에 대한 면세를 지금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뭐 얘기하는 특정 종류의 소득에는 네. 많이들 아시지만 서버분들이 받는 팁 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네. 초과 근무 수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버타임을 받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방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네. 공약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에서 이런 네. 특팁이나 초과 근무 수당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분들의 세금을 좀 더 줄여주겠다라는 의미를 보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소셜연금에 대해서도 연방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소셜연금은 이미 세금을 다 내고 네.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이 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죠.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이 소셜연금만 받는 분들은 원래도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소셜연금 외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네네. 다른 소득, 예를 들어 렌탈 인컴이나 뭐 이자나 뭐 디비든이나 뭐 이런 다른 소득이 네네. 있고 더 일을 더 많이 하셔서 네. 그래서 어떤 총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은 네. 이 받고 있는 소셜연금의 50%에서 85%까지 네. 과세 인컴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세금이 계산이 돼요, 추가로. 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없애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 부분을 아예 없애서 네네. 다른 소득과 무관하게 네. 소셜연금에 대한 연방소득세는 이제 면제시키겠다라고 네네. 그런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하실 거는 네. 이런 세금들은 다 지금 연방소득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정부 세금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점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 이외에 또 나누시고 싶은 예, 그런 이번에 내용이 이제 있을까요? 좀 새로운 이제 개념인데 네. external revenue service라는 이런 네. 이제 용어가 보통 이제 나타났어요. 인터널 그렇죠, 레베뉴 그렇죠. 서비스한테 우리가 네, 저희가 이제 거리를 쓰거든요. IRS 하는 건데, 근데 네. IRS는 Internal Revenue Service의 준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 거꾸로 External Revenue Service라고 아하. 해서 네. 이제 인터널은 사실 주로 미국 내에 있는 비즈니스나 네. 개인들한테 이제 세금을 추징을 하고 이제 징수하고 이렇게 또 걷어들이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다가 네. 이제 언급을 했어요. 엑스터널 레베뉴 서비스를 통해서 네. 수입품 전반에 걸쳐서 부과되는 관세나 네. 통관세 외에도 미국과 사업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외국인들, 특히 네. 외국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들이겠다. 네. 그런 걷어들이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국의 납세자들에게는 세금을 낮춰주고 네. 외국이나 외국 기업들로부터는 세금을 더 걷어들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성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과 같은 궤적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네네. 하지만 이런 관세 인상에 따라서 네네. 이렇게 수입한 물건들이 다시 미국 내에서 팔릴 때 그 가격 또한 함께 올라가겠죠. 그럴 당연히.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 기업에다가 세금을 더 부과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이제 원가 상승의 어떤 그 그렇죠, 효과를 그렇죠. 이제 가지고 오는 그래서 말씀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정부의 수입의 전체 수입에서 네. 관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1%에서 2%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군요. 작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관세에 대한 그걸 올리겠다는 목소리를 내게 되는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어떠한 그 액션이 국내 시장에 다시 또 어떤 역풍이 될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그러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지 될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외국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고 뭔가 관세를 올리고 이런 역효과가 어떻게 네. 부메랑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돌아올지를 예측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네네. 그렇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굉장히 과감하게 이제 인상을 시작했고 네. 이 때문에 생길 인플레이션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네. 먼저 국민들로부터 받는 걷어들이는 세금을 상당 부분 줄여야만 하는 그런 네. 부담을 이미 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곧 히든 텍스다라는 네네. 게 경제학자들의 이제 비유적인 얘기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네. 소비 여력이 이제 없어진 국민들에게 네.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이외에도 이제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부족해진 세수를 좀 충당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네. 그러니까 정부의 지출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는데 네. 이를 위해서 벌써 이제 일론 머스크를 내세워서 네. 지금 다지라는 기구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네네. 통해서 또 2조 달러 가까이 연방 정부의 지출을 줄이겠다고 그렇게 네네. 공언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하나 났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공화당 하원에서 예산 결의안을 냈어요. 그래서 네네. 이 트럼프의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에 네. 향후 10년 동안 4.5조 달러, 네. 한화로 거의 5,850조 원의 네네.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4.5조 달러라고 하면 쉽게 와닿지 않으실 그렇죠. 텐데 네. 네, 제가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네. 1초에 1달러를 쓴다고 했을 때 네네. 거의 몇 년일 것 같으세요? 1초에 1달러를 네. 제가 생각해보는 보통 그 숫자의 범위를 훨씬 네, 넘어서가지고 그렇죠. 이게 예, 감이 안 거의 뭐 오는데 14만 년, 14만 년을 14만 써야 년이요? 아, 4.5조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렇군요. 어마어마한 네. 예, 인류의 역사보다 금액이죠. 훨씬 더 많은 그렇죠, 시간을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런 현재 그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네네. 또 이런 또 인플레이션의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을 볼 때는 네.
민주당 측에서 이게 텍스를 줄여서 이런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좀 상쇄하겠다는 트럼프 2기의 공약들을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렇군요. 좀 추측할 수 있어서 네네. 이런 일정 부분은 실현 가능성이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렇지. 환경이 네네. 아무래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푸시하기에 좀 더 유리한 그렇죠. 그런 환경이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정치는 명분 싸움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회 계사님 오늘 좋은 정보 많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진흥회계법인의 윤예훈 회계사님과 함께 텍스 관련해서 앞으로 그 새 정부의 그 세금 정책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정책 방향이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가지고 오늘 좋은 정보를 나눈 그런 귀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더 이렇게 필요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 각자의 그 회계사분들, 세계사님분들과 한번 더 자세한 그런 내용 말씀을 나누시고 필요한 정보들이나 필요한 그런 계획들을 미리미리 슬기롭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까지 캘리츠 부동산 그룹 장재호 공동대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